이번 주 험난한 시장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복귀하고 대응하시죠. 키워드는 2,500선 붕괴입니다. 코스피가 12거래일 만에 2,500선 밑으로 주저앉았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하고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 제네랄, SG의 대량 매도 폭탄에 포함된 종목들이 하한가를 지속하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된 영향인데요. 코스피가 1.37% 하락해서 2,489선, 코스닥은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838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 4거래일 연속 2%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5위,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매도 5위, 외국인이 179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나왔고 개인만이 2,117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코스닥 시장에서 7거래일 연속 개량의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고점을 경신했던 환율은 외환당국 개입을 경계하며 조금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원 60전 떨어져 1,332원 2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시장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형주가 줄줄이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하고 8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45% 떨어져서 63,500원, LG에너지솔루션 2.65% 하락해 55만 1,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95% 떨어져 종가 85,500원이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8% 약세, 그리고 LG화학도 3.26% 떨어져서 종가는 74만 2,000원이었습니다. 반면 호실적을 발표한 현대차가 하락장 속에서도 4.74% 상승을 해서 2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종가는 20만 1,000원이었고요. 덩달아서 기아도 2.24% 올라 마감가는 86,6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1위 에코프로비엠이 6.46%나 빠졌죠. 종가는 25만 3,500원이었고요. 에코프로도 0.17% 떨어져 59만 7천원에 장을 마쳤고 LNF도 5.4% 하락해 종가 27만 1,500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1%, HLB가 0.4%,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0.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SG의 대량 매도 폭탄에 포함된 종목들이 하한가를 지속했습니다. 삼천리와 서울가스, 다우데이터, 그리고 이어서 대성홀딩스 등 6개 종목, 이날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이들 6개 종목에서 미체결 하한가 물량이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개인들의 신용잔액 비중도 최고 15%에 달해서 당분간 이 해당 종목들의 급락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2차 전지 투자 열풍으로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줄줄이 하락을 했고 그나마 하락폭을 조금 줄여준 건 손해보험과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였습니다. 손해보험은 올해 자동차 보험 영업 흑자 달성 기대감에 올랐고요. 또 현대차의 호실적 속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한미 정상회담 수혜 기대감에 우주항공과 국방에서 방산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어제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37조 7,787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4%,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5,9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3%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동차 판매 호조세에 힘입어 삼성전자를 제치고 현대차가 처음으로 상장사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제 오늘 발표될 기아의 1분기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 수준인 2조 3천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원에 육박해서 지난해 세계 자동차 판매 1위인 도요타도 추월할 전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2026년엔 글로벌 1위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등 증권가에서는 자동차 업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4일 우리 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이제 내일 KB와 신한, 하나, BNK 그리고 DGB 금융지주 등 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국내 금융지주들의 실적이 올해는 조금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증권에서는 지금이 은행주의 비중을 단기적으로 확대할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은행주의 반등은 이런 펀더멘탈보다는 주주 환원과 관련한 기대감이 되살아날지 여부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결국에 신한지주의 1분기 실적 발표 시에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 여부가 주주 환원 기대감이 재부각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없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지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면 엔터 업종과 관련해서는 여러 증권사에서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엔터사들의 1분기 실적이 각 기획사의 주요 아티스트 활동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비용을 고려할 경우 대체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제 2분기부터 주요 아티스트 활동이 본격화되면 엔터, 4사 모두 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엔터 업종의 경우 음반 판매량은 하루가 다르게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여기에 투여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만 10팀의 신인 아티스트가 데뷔를 앞두고 있죠. 하반기에는 미국으로의 시장 확대가 더 커지며 다채로운 모멘텀과 함께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유진투자증권은 엔터 업종 비중 확대를 추천했는데요. 최선호주로는 하이브를 제시했는데 위버스 구독 모델 본격화와 본업의 가파른 성장세 그리고 미국 현지 걸그룹 프로젝트 등 풍부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실적 이슈가 있는 업종들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지 머니쇼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